아니, 형님이 어떻게 그걸 모르세요? 의사인 저라도 당황스러워요. 둘째 동서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큰형님인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에게 의학 용어들은 외계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옹달샘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집안의 큰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작은 동서 사이에 끼어서 늘 조심스럽게 눈치를 봐야 했던 30여 년이었어요. 명절이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온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모자라 동서 가족이 오면 또 한 번 더 머리 숙여 인사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추석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차리느라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준비했어요.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큰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동서 가족이 도착한 거였어요. 민지는 언제나처럼 말끔한 차림새였습니다. 브랜드 옷에 비싼 가방, 그리고 병원에서 나는 특유의 차가운 향수 냄새까지 의사라는 직업에서 오는 당당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민지는 시어머니께는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저에게는 격식적인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아이고, 우리 민지 왔네. 요즘 병원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요즘 새로운 수술법을 연구하고 있어서 더 재미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의학 용어가 오가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고등학교만 나온 큰 며느리일 뿐이었으니까요. 제사가 시작되고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화제는 자연스럽게 민지의 병원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민지야, 요즘 텔레비전에서 의료진들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너희 병원은 어때? 시아버지의 질문에 민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 병원은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춰서 다른 병원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특히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의학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민지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런 얘기 어려우시죠? 의학 용어는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라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민지처럼 의사가 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살림은 잘하니까.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림은 잘하니까라는 말 속에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빈 그릇들을 정리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그들만의 세상에서 저는 완전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보여주겠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급하게 큰 병원에 모시고 간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빠질 수 없어서
제가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마침 민지도 그날 오프라고 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시어머니는 민지에게만 말을 거셨어요. 민지야, 요즘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숨이 차더라. 큰 병은 아니겠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아는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게 할게요. 저는 운전만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의료진 가족이 있으니 든든하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운전기사 같은 기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민지는 능숙하게 접수를 도와드리고 의료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민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민지 선생님, 어머님이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담당 의사는 민지와 동료라서 그런지 더욱 친절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시어머니를 진찰하는 동안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오갔어요. 심전도, 에코, 홀터 모니터. 저에게는 암호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고 부정맥이 있으시네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민지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하이퍼텐션에 어리드미어가 있으시다는 거죠? AC 이니버터나 ARB 계열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영어가 섞인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아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민지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의사 말도 다 알아듣고 좋은 질문도 하고 큰 며느리 혼자 왔으면 어쩔 뻔했니? 그 말에 민지가 겸손한 척 대답했어요. 에이, 모류 어머니. 형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물론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이라는 뜻이 깔려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는 동안에도 민지는 약사와 전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부작용이 어떻고 복용법이 어떻고 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민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민지 덕분에 오늘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의사가 집안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든든하지. 그리고는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덧붙이셨습니다. 큰 며느리도 민지처럼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책이라도 좀 읽어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오늘 들었던 의학 용어들을 하나씩 찾아보았어요. 고혈압, 부정맥, 심전도.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날부터 저는 의학상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의학 입문서를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기본적인 의학상식은 어느 정도 쌓였어요. 인체의 구조, 흔한 질병들, 약의 작용 원리까지. 물론 민지처럼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며 아프다고 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어요. 온 가족이 바쁜 상황이었는데 민지는 하필 해외 학회 참석으로 독일에 가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 응급처치법, 골든타임의 중요성.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도자 시술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STEMI인가요? 아니면 NSTEMI인가요? 그리고 심장 효소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의료계 쪽 일하세요? 아니요, 그냥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공부했어요.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STEMI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고 트로포닌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지금 응급 PCI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어머, 큰 며느리가 언제 이런 걸 알게 됐니? 그냥 가족 건강이 염려되어서 틈틈이 공부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는 소견이었어요. 그때 급하게 공항에서 온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제가 독일에 있다가 급하게 비행기 타고 왔어요.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의료진에게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닥터, 워츠 더 커런트 스테터스 오브 마이 파더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로 이머 퍼지션 마이셀프. 영어로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는 민지를 보며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역시 의사는 다르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아, 사모님께서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의료진과의 소통도 원활했고 환자분 상태나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지식을 쌓았냐는 표정이었어요. 형님이 의학 공부를 하셨다고요? 응급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특히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실 때마다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야, 요즘 무릎이 아픈데 이게 뭐가 문제인 것 같니?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아프시는 것 같으니 정형외과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지는 제가 의학 상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 제가 발을 들여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복용하시던 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고혈압 약 먹으면 자꾸 기침이 나는데 괜찮은 거니? 저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답했어요. 어머니, 혹시 복용하시는 약이 AC 억제제인가요? 그 계열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가 마른 기침이에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ARB 계열로 바꾸시면 기침이 줄어들 거예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니? 민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민지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자신의 전문성이 도전받는다고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 함부로 조언하시면 안 돼요. 의학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물론이죠. 저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당연히 전문의 선생님의 몫이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언제부터 그런 공부를 했어? 오늘 정말 놀랐다. 당신도 모르게 몇 년째 틈틈이 하고 있었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존경의 빛이 섞인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작은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의학 상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건강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시기 시작했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큰 며느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이런 변화가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의학 지식 분야에 제가 끼어드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어지러우시다며 쓰러지셨습니다. 민지가 급하게 달려가서 맥박을 재고 혈압을 체크했어요. 어머니,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톱과 잇몸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식욕도 없어 하시고 피로를 많이 호소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민지 씨, 혹시 빈혈 검사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며칠째 기운이 없으시고 손톱이 창백해 보이거든요. 민지가 저를 예리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형님, 의학적 판단은 제가 할게요. 지금은 혈압 문제가 더 시급해요.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의 추정이 맞았습니다. 혈압 저하의 원인은 심각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만성적인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을 호소하신 거네요. 철분 보충과 함께 빈혈의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전문의인 자신이 놓친 것을 제가 먼저 파악한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형님, 괜히 아는 척하지 마세요. 조금 인터넷 검색해 본 것 가지고 의사 흉내 내는 거 보기 안 좋아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평소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의학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몇 년 공부했다고 해서 전문의와 같아질 수는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는 당당하게 맞설 거야. 그날 이후 민지는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관련 대화가 나올 때마다 일부러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제가 말하는 내용에 시비를 걸었어요. 형님,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인터넷에는 틀린 내용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한 덕분에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꽤 탄탄해졌거든요. 온라인 의학 강의도 꾸준히 들었고 의학 논문도 번역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민지가 또다시 저를 공격했어요. 형님은 정말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마치 전문 지식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의대 6년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까지 거쳐야 의사가 되는 건데 몇 권 책 읽었다고 같은 수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고 될 생각도 없어요. 다만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상식 정도는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일인가요? 시어머니께서 제 편을 드셨습니다.
큰 며느리 말이 맞다. 요즘 같은 세상에 기본적인 건강 상식 정도는 알아야지. 민지야, 너무 그러지 마라.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니까지 제 편을 든 것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도 그러세요?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큰 며느리가 한 말 다 맞잖아. 내가 놓친 것도 먼저 알아차렸고, 그날 이후 민지와 저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지는 저를 견제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고, 저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은 민지 쪽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우월감을 잃어가면서 민지는 점점 초조해했어요. 그리고 그 초조함은 곧 더 큰 실수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날이었는데 민지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요즘 들어 저에 대한 견제가 심해진 민지는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다른 의료진들과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어요. 제가 내과 전문이거든요. 어머니 건강 관리는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고 담당 의사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어르신께서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을 확인해 보니 상호작용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 혈압약과 관절염약을 함께 복용하시면서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담당 의사가 설명하자 민지가 자신있게 끼어들었어요. 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는 신장 기능이 정상이시고 용량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발목이 부으시고 소변량이 줄어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신장 기능 검사를 한 번 더 정밀하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부종 증상을 보이시거든요. 민지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어요. 형님, 괜히 의료진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단순한 노화 현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의사는 제 말에 주목했습니다. 부종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신장 기능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추가 검사 결과 시어머니의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치의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만성신부전 초기 단계시네요. 약물 조절이 필요하고 앞으로 신장 기능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전문의인 자신이 놓친 것을 제가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민지가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더 신뢰하시기 시작했어요. 민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너무 바빠서 그런지 가끔 놓치는 게 있더라. 큰 며느리가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아. 민지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사촌이 건강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 민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일단 심전도랑 흉부 X-레이 찍어보시고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도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사촌의 증상을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운동은 요즘 바빠서 거의 안 해요. 야근도 많고, 혹시 다리도 붓고 체중이 늘었나요? 아, 맞아요. 최근에 갑자기 5kg 정도 쪘어요. 저는 심부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언했습니다. 심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MP 수치 검사랑 심장 초음파를 우선적으로 받아보세요. 민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성 증상일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 후 사촌이 검사 결과를 알려왔는데 실제로 심부전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제 예상이 정확했던 겁니다. 큰 고모, 정말 고마워요.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친척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의사보다 진단을 더 잘하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지? 민지는 이제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민지 씨. 형님이 공부하시는 모습을 무시하고 전문이라는 타이틀로만 판단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는데 저는 그걸 잊고 살았네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께서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의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도 훌륭한 의사예요. 다만 가족을 대할 때는 전문가이기 전에 가족이어야 한다는 걸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형님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의학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그날 이후 민지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진짜 화목이 찾아온 것 같구나. 큰 며느리 덕분에 민지도 많이 달라졌어. 남편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6년간의 조용한 공부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시받는 고졸 큰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집안의 진정한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그것이 제게는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